나갔어? 음. 중앙고도 다 나갔어? 다 했네, 그럼, 그지? 학생들이 열심히들 나가시는구만. 우리 숙제 다 해놨나? 다 안 해왔어? 왜 안 해왔어? 응? 봐봐. 응? 아, 당연히 바쁘지. 우리 숙제가 어디까지 왔어? 오비탈 끝까지 왔잖아. 오비탈. 아니, 숙제가 75문제인가 그랬는데, 5문제 풀었네? 응? 인강 봤어요. 응? 인강 봤어요. 인가? 네. 무슨 인가? 지난주 안 하고. 지난주 것도 숙제가 안 돼 있는데? 이상? 요즘 왜 이렇게 많이 안 돼 있어? 다 했어? 어디까지 했어? 저번 숙제 채워. 저번 숙제를 채웠다고? 니는 왜 이러니? 응? 아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다 했어? 네. 응. 채점을 안 해봤어. 해야 되는데 어.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강원님 다 했어? 다른 오비트 여기가 응. 오비트 응. 여기가 음,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40분. 다 했어? 한번 이거 그 는게 뭐? 뒤에 응? 뭐, 유성구는 어찌도 어디 나가? 친구 지금 오비트 하고 있어요. 오비트라고 했어? 응. 아직까지 응? 끝쪽을, 뒤에 말씀드렸어요. 음, 여기까지 했어? 이런 숙제들을, 응? 할 게 너무 많지, 요즘? 그지? 할, 할 게 많아도 숙제를 해야 되는데, 얘들아. 응? 나중에 시험 못 보면 나를 원망할 거 아니야. 어? 다 풀었어? 테스트는? 아이고, 유성이 지난번에 아파서 묻었나? 네. 괜찮아, 이제? 아이고, 네. 감기? 네. 쌤은, 나도 계속 감기가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감기 오려다 계속 못 들어오는 것 같아. 계속 몸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지수야, 다 했어? 몇 번 풀고 있어요? 마지막 거. 유성이 몇 번 풀어? 저도 4번. 4번? 세 개는 다 풀었어요? 1, 2, 3? 봐봐. 잘 풀었나 보게. 어디 1등급이 나올 만한가 보. 뭐 1번 왜 안 풀었어? 주라고. 한솔이 봐봐. 좋아.
이제 시간 관계상 응? 같이 합시다. 여기 보시죠. 1번 문제부터 봐봐. 아니 지금 보니까 묽은 염선에 탄산칼슘을 넣었는데 탄산칼슘이 남았다네? 누가 그러면 한계물질이 되는 거예요? 한계물질이 누구야? HCl, 그죠? 묽은 염산이 한계물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봐 여러분, CO2가 몇 몰이 만들어진다? 0.01몰. 자, 이거 반응식 개수는 맞출 줄 알아야지. HCl 앞에 2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그지? 둘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2대 1. 그죠? 얘는 몇 몰이 필요하다? 0.02몰이 필요하다. HCl이 0.02몰이 필요하다는 거를 못 찾으면 되게 심각한 거야. 알지? 이거는 찾아야 돼. 개수비는 몰수비니까. 이건 찾았지? 0.02몰을 미리몰로 바꿔주면 얼마야? 20m몰이죠. 그렇잖아, 그치? 그럼, 아니, 몰수가 몰농도 곱하기 부피 아닙니까? 0.1 곱하기 얼마? X. 그럼 그 X가 얼마가 나와야죠? 200. 그치? 이게 몰농도랑 화학 반응식을 살짝 묶어서 만들어준 문제. 이렇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괜찮지? 오케이. 자, 다음, 이번에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아니, 이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쓰세요. 가에서 X2I랑 Y2의 몰수가 뭐하다? 같다. 그러면 그냥 1대1로 잡읍시다. 같다라고 하니. 그지? 그러면 여러분, Y가 돼서 3개라고 잡으시고, X는 2개. 그러니까 비율이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1을 1이라고 하자로 했으니 걔는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3분의 4. 이렇게. 그죠? 그러면, 봐봐. Y를 3개로 만들어야 되니까 1.5.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보면 가완에서 Y 질량은 24g으로 갔다. 아니 Y 원자가 똑같이 들어있어야 된다잖아요. 그치? X는 여러분 다 해서 4개가 돼야 되니까 X2는 얼마? 0.5라고 잡아주면 되죠. 그러면 가도 2개, 나도 2개. 전체 기체 몰수는 같네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여러분. 가는 X가 2개, Y가 3개짜리. 나는 X가 4개, Y가 3개짜리입니다. 자, 가와 난에 딱 X 2개만큼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 X 2개 때문에 질량 1g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X 2개를 몇 g이라고 보면 되죠? 얘를 1g. 그치? Y는 몇 g입니다, 여러분? 24g? 그럼 합이 얼마가 됩니까? 25. 그죠? 그러니까 W는 25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아니 그리고 X 2개가 1이고 Y 3개가 24니까 X 하나를 0.5라고 잡고 Y 하나는 8이라고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X2Y 이거는 9가 될 거고 X2Y2는 17이 돼줄 거다. 17분의 9가 돼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엔 여러분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몰롱도인데 몰롱도는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일단 문제를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중 2가지만 혼합을 해라.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NaOH를 몇 g을 첨가를 하자. Xg을 첨가를 하자라고 했는데 문제 조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첨가하는 NaOH 질량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럼 첨가하는 게 최소가 되려면 기존에 섞은 것들이 양이 뭐한 게 필요하지?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미리 뭘로 갈게요? 100A, 60A, 75A 이렇게 자. 그럼 누구랑 누구를 합쳐야 되겠습니까? 1과 3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질 많은 것끼리 합쳐야
나중에 추가로 넣어주는 게 그지? 조금밖에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합치는 거는 1, 3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용질에 다해서 175A가 있어요. 괜찮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더하기 자 NaOH를 몇 g을 집어넣겠다. Xg 얘를 몰수로 바꾸면 40분의 X몰이야. 근데 얘를 미리몰로 바꿀 거야 여러분. 다 1000을 곱해줘. 왜 1000 곱하는지 알겠어? 어? 여기 몰수 구할 때 그냥 미리리터로 그냥 몰수를 구했잖아. 미리몰로 그냥 썼으니까. 여기도 미리몰로 다 바꿔주는 거야. 자 이거는 자 2분의 5a 곱하기 500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250a 이렇게 들어가지. 오케이? 유상아 이거 1000 왜 곱하는지 알겠어요? 어? 이거 1000 왜 곱하는지 이해했어? 어? 어? 못했어? 강훈이는 1000 왜 곱하는지 이해했어? 자 여기 봐봐. xg을 40으로 나눠주면 이게 뭐야? 40분의 x가 어? 유상 이게 뭐야? 40분의 x가 이게 누구 몰수예요? NaOH 몰수지. 그치? 얘는 실제 몰수야. 근데 우리가 지금 봐봐. 몰농도랑 부피랑 곱한 게 몰수인 거 알아요? 몰라요? 어? 유상아 알지? 몰농도랑 부피랑 곱한 게 몰수잖아. 근데 원래 얘를 실제 몰수로 바꿔주려면 원래 얘를 리터로 바꾸면 0.1리터가 되니까 0.1A몰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냥 미리몰로 가는 거라고. 어? 무슨 알겠지? 그치? 100ml를 리터로 안 바꾸고 그냥 100ml 그냥 쓰겠다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미리를 쓸 거면 얘도 미리로 바꿔야 된다고. 얘는 단위가 리터 기준이니까. 그래서 지금 1000을 곱해주는 거야. 어? 준성아 이해했어? 어. 그래서 이게 25x야. 25x는 넘기면 1075a 이렇게 들어가. 괜찮지? 그러니까 x가 얼마나 나온다 여러분? x는 43의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준 건 내가 쌤이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만약에 봐봐 이거 그냥 원래대로 한다고 치면 몰농도가요 부피분의 몰수야. 몰수는 몰농도랑 부피랑 곱해야 되는데 부피 단위가 리터가 원래 기준이라서 여기는 0.1A 이렇게 들어가. 근데 이거를 0.1A로 하려면 숫자가 되게 지저분해져 얘들아. 2분의 A는 그럼 0.04리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지? 그 얘는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여러분? 0.06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엄청 안 좋아. 소점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그냥 미리몰로 그냥 하라고. 근데 미리몰로 할 거면 여기서 40분의 x 몰이 나오는데 이걸 여기다가 1000배를 해줘야 그래야지 서로 단위를 맞춰줄 수 있는 거라고. 몰농도는 이거는 기본이야 얘들아. 이거는 너무 많이 쓰이는 거라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가훈 알겠지? 이거 미리몰로 맞추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 19번 보겠습니다. 리터로 그냥 해도 되는데 실수할 가능성이 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죠. 부피가 얼만큼 줄어요? 2V가 줄어요. 여기는 얼만큼 줍니까? 3V가 줄어요. 변화량이 몇 대 몇이에요? 2대 3. 그럼 생성물도 몇 대 몇으로 만들어줘야죠? 2대 3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봐봐 여러분. 생성물이 2대 3으로 만들어지는데 반응 후에 전체 부피도 몇 대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도 2대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은 반응물도 몇 대 몇으로 있어야 되겠다. 남은 반응물도 2대 3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봐. 남은 반응물도 2대 3. 생성물도 2대 3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반응 후에 전체도 몇 대 몇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전체가 2대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은 반응물의 비율이 2대3으로 있어야 돼. 무슨 말이 하셨죠? 자, 여러분 C의 질량 찾으러 갈게요. 여러분, 아니 총 질량이 60g인데 16g이 남았습니다. C가 44g이 만들어져요. 그쵸? 그럼 여기는 C가 몇 g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66g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2대3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 87에서 66을 빼주면 기억이 얼마가 되나요? 21g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험일은 반응물이 2개가 남았는데 16g이니까 하나가 얼마 꼴이 되나요? 8. 그죠? 실험일은 3개 남았는데 21g이니까 하나가 얼마 꼴이 됩니까? 7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A가 남고 여기는 B가 남는구나. 왜? 분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험 1에서 남은 거는 분자량 8짜리가 남았고 실험 2에서 남은 거는 분자량 7짜리가 남았으니까 실험 1에서 남은 게 A가 돼준다. 그럼 여러분 A 분자량 8로 잡으면 B 하나 7이니까 B 2개면 14, C는 2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저게 바로 반응하는 질량 B가 돼줍니다. 그러면 C를 44g을 만들려면 A랑 B도 여러분 다 2배씩 반응시킵니다. 16, 28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B가 28g이 있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반응 전에 여기는 몇 g 여러분? 자 보세요. 16g 남아야 되니까 32 이렇게 되죠. 자 A랑 B랑 개수비가 1대1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여러분 1로 잡으면 둘둘 반응 전에 A랑 B가 같은 수만큼 들어있었다. 반응 전에 총 부피가 8V니까 각각 몇 V씩 가져갑니다. 4V씩 가져간다. 그치? 반 쓰고 2V가 남아요. 반응 후에 전체가 여러분 6V가 돼야 되니까 얘는 몇 V? 요거는 4V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A를 얼만큼 쓸 때 A를 2V를 쓸 때 B는 4V를 쓰고 C가 4V가 만들어지니까 개수비는 1대 2대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기억은 21, C는 2가 됩니다. A 분자량을 8이라고 할 때 C의 분자량은 C 2개가 20이니까 얘는 11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 84분의 11이야. 이렇게. 답이 3번이다. 괜찮죠? 이 정도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치? 기출에 있는 문제하고 살짝 비슷한 문제들도 있기도 했고, 그치? 괜찮죠? 문제 그래도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 군더더기가 별로 없잖아. 그죠? 됐지? 자, 여러분. 빨리 이제 숙제한 거 질문하러 갑시다. 오늘 숙제한 거 질문하고, 우리도 오늘 유해 있잖아. 다음 반지름, 이온 에너지 다 끝내버립시다. 자, 여기 페이지를 불러주시죠. 페이지 불러줘. 이 문제를 안 풀어서 질문이 없는 건가? 오늘 질문해. 빨리 채점해 그럼. 지수 질문 없어? 완벽해? 한글 질문 없어? 아예 안 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아예 안 풀었어?
얼마나 풀었는데? 한 더 문제 풀었어? 벌금 걷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숙제를 안 해오잖아. 벌금을 안 걷으니까. 어? 그지? 벌금은 그냥 칼같이 걷어야 되는데. 다 안 해오면 10,000원. 절반 해오면 5,000원. 어? 그래야지 그냥 줄돈 살 돈에 숙제 해갖고 오지. 주인 질문 없어? 바로 진도를 나갈까? 오늘 숙제를 뭐를 주는 게 좋을까? 오늘 뒤에 그 UH하나랑 이온에너지랑 원자반지는 당연히 숙제는 당연히 나갈 거고, 숙제를 더 주면 일단 오늘 다른 걸 좀 주고 싶은데 주면 해올래나? 이런 계속 숙제가 쌓여서 걱정이네. 그죠? 일단 오늘 기출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어? 이 대전 지역의 기출문제. 일단 1단원만 한번, 2단원은 다음 주쯤에 한번 주고. 그치? 자, 전미구 시간표 안 나왔어? 시간표. 화학이 언제야? 둘째 날이 며칠이야? 29일? 29일에 너무 많은데. 30일이면 좋겠다. 30일이야? 오. 중요한 건 언제야? 준성아, 유성고대 시간표 알려줘. 응. 화학 25일이야? 오. 첫날이야? 그날이? 그럼 준성이는 목요일날 24일날 4시까지 와. 어? 그래서 4시까지 하겠지. 어차피 넌 23일날 못 올 거 아니야. 그치? 23일 걸 24일날 와. 좋은 거지. 5월 1일. 서대전과제랑 같이 보는구나. 지금 시험이 29일 날이 화학 시험이 제일 많다. 지금 29일 날만 5개 학교네. 5월 1일엔 2개. 대성고에 시험 날짜가 안 적혀 있냐? 수요일이야? 화학이? 수요일 은근히 많은데? 4개 학교인데? 질문 없어? 페이지 불러줘. 130조? 오케이. 뭐 해줄까? 39번? 오케이. 자, 여러분 39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이 상대값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알겠지, 그지? 그냥 이거는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원자 번호가 3번부터 14번까지인데 어쨌든 0은 없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P에 전자가 있는 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5번부터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14번까지니까 여러분 규소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뭔 이야기했죠, 그죠? 자, 다음 S의 전자수, 이제 P의 전자수인데 이렇게 자를까요? 이렇게 할게요. 얘는 분모가 다 4, 나트륨만 5, 얘는 다 뭐가 됩니다? 6 이렇게 들어가요. 그치? 3죽이니까. 그럼 P의 전자가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고 P의 전자는 6개, 6개, 7개, 8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n-l은 1인 전자수가 얘가 제일 적으니까 어쨌든 x가 원자 번호가 뭐하겠지? 가장 적겠죠.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얘는 전자가요 1s, 2p, 3s, 3p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n-l은요 이게 얼마입니까? 1, 2, 1, 3, 2 이렇게 들어가요. 그치? 그러니까 봐봐 여기랑 여기랑 이게 n-l은 1 이렇게 들어가.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봐봐 Y랑 Z는 n-1인 1인 곳에 들어간 전자수가 뭐하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럼 최대한 들어가는 생각하면 여기는 1에서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갑니까? 2개. 여기 몇 개까지 들어갑니까? 6개.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간다? 다 해서 8개까지 들어가니까 얘네는 최대치겠지. 왜? 같으니까. 최대치가 아니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R을 얼마라고 잡아줘 여러분? 이걸 8로 잡아주시라고. 얘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거는 4 이렇게 들어가요. 그치? 아니 4가 되려면 1S에 2개 들어가고 2P에 몇 개 들어가는 게 필요해 여러분? 2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니까 누구로 갑니다? 여기다 쓸까요? 탄소가 X야. 이렇게 4분의 2니까 저게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일자리가 필요해 여러분. 일자리는 누가 있어? 산소랑 그죠? 마그네슘이 있어. 근데 산소는 EP에 다 채우지를 못해. 그러니까 누구로 가 여러분? 마그네슘으로 가. 마그네슘이 Y야.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 자 우리 이제 뭐가 필요하다? 자 지금 2분의 1 2분의 3짜리 2분의 3짜리 하나 있어. 누구? 네온 하나 있어. 네온이 누구로 가면 되죠 여러분? 요거는 Z 이렇게 들어가죠. 썸마 이해하셨죠? 됐죠 여러분? 그래서 3주기 원소는 누구밖에 없잖아요. Y 마그네슘밖에 없네. 홀전자는 Z는 빵개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전자가 2개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X랑 Y가 1대 3이다. X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아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P에 전자 몇 개씩 들어가잖아. 그냥 한 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됐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써야 돼. 안 쓰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알겠지 그치?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n-을 이거를 적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S분의 P의 전자수비를 적는데 이거를 막 바로바로 안 나온다? 그러면 진짜 답 없는 거야 이제. 그렇잖아. 이거는 빨리빨리 써놔야지 그 다음에 비교가 들어가는데 이걸 쓰는 데서 헤매고 있으면 그러면 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찾을 수가 없지. 그렇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될지 알겠지? n 플러스 L, n-L 이거 어떻게 따지는 건지 S랑 P의 전자수비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걸 빨리 잡아야지. 알겠죠? 자, 근데 이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려. 고비탈이. 만만해 보면 안 돼. 문제 안 풀어보면 안 돼. 여러분 실수 되게 많이 할 수도 있어. 1단원보다 2단원이 실수를 더 많이 해. 1단원은 그냥 몰라서 못 푸는 거고 2단원은 실수가 되게 많아. 왜냐면 잘못 풀어도 답이 나오니까.
알겠지? 그래서 실수가 되게 많아. 자, 또 뭐이지? 얼른 빨리빨리 물어봐. 태연 질문 없어? 다 했어? 그럼 진도 나갈까? 질문 없으면? 강훈이 질문 없어? 질문 없으면 진도 나가게. 있어 보여요. 아니, 근데 진짜 여기 오비탈 쪽 나중에 문제 진짜 안 풀어보면 실수 진짜 많이 해. 어? 진짜야. 뭐 1단원에만 신경 쓰면 안 돼. 어차피 1, 2단원 문제 골고루 나올 텐데. 어? 알겠지? 뭐 2단원 뭐 대충 고민하면 나오겠지. 뭐 아니라 생각하면 안 돼. 어? 자, 그럼 다음번에 질문 같이 한번 하죠. 여러분, 오늘은 2-3 갑시다. 2-3. 원소의 주기적 성질 들어갈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그 주기율표랑 관련된 것도 살짝 언급을 하셨을 거야. 그치? 거기서 여러분, 사람들을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아. 내가 여기에는 너무 기본적으로 안 적어 놓긴 했는데, 수능에는 그게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내신엔 여러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율표 만들 때, 베베라이너. 이 사람은 새쌍 원소설 요걸 주장한 사람이다. 요건 알고 있어야 되고, 알겠지? 이 새쌍 원소설에 그런 게 들어가잖아. 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베릴륨은 여러분 질량수가 4, 칼슘은 40 이렇게 들어가죠. 일단 4라는 8. 여러분 8과 40 더하면 48이죠? 2로 나눠주면 24가 나오더라. 앞에 있는 원소와 뒤에 있는 원소의 질량수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가운데 있는 원소의 질량수가 나옵니다. 이 관계가 성립하는 애들을 새쌍 원소라고 한다. 이게 지금의 족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봐주면 되고, 여러분. 그 다음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어. 뉴렌즈. 자, 뉴렌즈는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는데요. 이거는 진짜 시험에 나면 점수 주려고 내는 거니까 꼭 맞춰야 돼. 자, 뉴렌즈는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다. 질량으로 나열을 했다 이 말인 거야. 가벼운 게 앞번호, 무거운 게 뒷번호.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원자량 순서. 알겠지? 그러니까 옥타브선은 별거 아니고, 여러분. 자,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자, 여기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이렇게 가는데요. 쌤 18쪽이 안 보이는데요. 이때는 18쪽은 아직 발견을 못했을 때입니다. 좀 늦게 발견됐잖아요. 18쪽 원소가. 그죠? 자, 봐봐 여러분. 자,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렇게 가죠. 8번째마다 같은 음이 오는 것처럼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이게 옥타브설입니다. 알겠죠, 그죠? 큰 의미는 없긴 한데, 뭐 이걸 내용에서 물어보진 않을 거고, 문제를 물어본다면 이걸 물어봅니다. 뉴렌즈는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놔야겠다. 알겠지, 그지? 자, 다음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멘델레프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야. 이걸 알고 있어야죠. 최초의 주기율표. 멘델레프도 마찬가지 뉴렌즈처럼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시험에 나온 데는 저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모즐리. 자, 모즐리가 우리 현재 쓰고 있는 현대 주기율표를 만들어준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모즐리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다. 즉 양성자 수대로 나열을 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시험에 나오면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니까 꼭 맞춰야 돼요.
자,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주기적 성질 가볼게요. 유효액전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효액전화. 자, 유효액전화는 원자에서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 이거를 유효핵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 전자가 느끼지는 못합니다. 자, 여러분 유효핵전하는요, 핵전하에서 자, 뭐를 빼주면 되냐면 가려, 막기, 효과, 요거를 빼주는 거, 이게 유효핵전하입니다. 그러면 핵전하가 뭐냐? 여러분 핵전하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 요거에 비례한다 라고 봐주면 되겠죠.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핵전화가 커지는 거니까. 여러분 가려막기 효과, 이거는 누구랑 관련이냐면 이거는 전자와 관련이 있어요.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 리튬 하나 있다는 가정해 보시죠. 자, 리튬. 자, 리튬은 전자가 둘, 하나 이렇게 있죠. 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유효핵전화라고 하는 거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얘가 받는 실질적인 핵전화를 유효핵전화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리튬은 원자 핵의 양성자가 3개가 들어있죠. 그럼 핵전화는 얼마로 잡아주면 되냐면 플러스 3만큼 작용한다 라고 봐주면 되고, 자, 요 전자보다 안쪽 껍질에 지금 전자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전자 2개가 들어있죠? 이 전자 2개가 원자 핵이 요 전자, 빨간색 전자 있죠? 얘를 끌어당기는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안쪽 껍질, 바로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얼마 정도 가로막냐면 전자 하나당 0.7 정도 가려막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전자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려막기 효과는 다해서 얼마? 1.4 정도가 된다라고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전자는 실질적인 유효액전화 얼만큼 작용할 것이다? 1.6만큼 작용할 것이다. 참고로 여러분 이 수치는 내가 임의대로 정한 거야. 알겠죠? 원래 이게 가령 상수라고 수치가 있는데 이게 소수점으로 뒤에 훨씬 더 많아. 알겠죠? 이해하기 편하려고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수치를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자, 베릴륨 보겠습니다. 자, 베릴륨은 여러분 전자 2개 들어있죠? 얘네 원자핵의 양성자가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얘는 핵전화 얼마가 돼줍니다. 플러스 4. 그죠? 빼기. 자, 안쪽 껍질에 전자 2개가 있어요. 0.7씩 2개가 방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요, 얘도 방해를 해요. 대신 방해하는 정도는 좀 작아요. 지금 두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한 0.4 정도로 방해를 하더라. 이해가십니까? 그럼 얘가 1.4만큼, 얘가 0.4만큼 반응하니까 다 해서 방해를 1.8만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효액전화가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2.2 이런 식으로 돼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주기는 핵전화의 증가분이 가려막기 효과에 의한 이 반발력의 증가분보다 핵전화 증가분이 더 커. 그래서 유효액전화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제 나올 땐 여러분 X축 여기는 원자 번호, 자, Y축 이게 이제 유효 핵전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같은 이주기는 그래프가 쫙 이거야 그냥. 되게 단순해. 이게 리튬이에요. 여기 네온이야.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전화가 뭐한다? 증가한다. 응? 알겠죠? 그죠? 실제로 수능에서는 같은 주기밖에 안 물어봐.
원래 UHN화가 완벽한 값이 아니거든요. 이게 수치가 원래 그 안 맞는 데가 좀 생각보다 좀 많아. 어? 그래서 원래 잘 안 물어봐. 원래 물어보려면 보통 같은 주기만 물어보는데 내신은 서로 다른 주기도 가끔 물어봐. 자, 여기가 나트륨이에요. 여기는 아르곤 이렇게 들어가. 알겠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같은 주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전화가 커지니까 유핵전화 무조건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여러분 같은 족은 2주기보다 3주기가 유효 핵전화가 더 크네. 이렇게 들어가죠. 알겠지, 그지? 근데 이게 쌤이 좀 이따 이온 에너지를 설명해 주겠지만 이온 에너지랑 UH전화랑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 근데 왜 그런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UH전화는 실험값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계산값이야. 알겠죠? 이온화 에너지는 뭔지는 공부를 해봤으니까 알게야, 그지? 이온 에너지가 뭐냐면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거든. 근데 사실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원자 핵이 전자를 세게 끌어당긴다면 그만큼 전자를 뜯어내는 데 에너지가 뭐 하겠습니까?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봐봐.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실제로 전자를 뜯어봤더니 리튬이 전자를 뜯기가 더 힘들어요. 이온 에너지는 리튬이 나트륨보다 더 큽니다. 근데 계산상의 유효 핵전에는 나트륨이 리튬보다 크게 나타난단 말이야. 안 맞죠. 실험값이랑 계산값이 맞질 않아.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전자 뜯기 쉬운 건 누구야? 나트륨이야. 실질적인 건 누굴 따라가야 돼, 여러분? 이온 에너지를 따라가야 돼. 왜? 걔는 실험에서 얻은 거니까. 쌤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유효액전을 잘 안 써먹어. 써먹긴 써먹는데 같은 주기에서만 써먹어. 왜? 같은 족끼리 안 맞으니까. 뭐만 이야기했지, 그치?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효액전화랑 이온 에너지랑 좀 안 맞는 구석이 좀 있구나. 그 이유가 유효액전화는 그냥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본 거고 이온 에너지는 실제로 실험을 한 거라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됐어요? 괜찮지? 자, 이제 반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칠판 보시죠.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 핵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까지의 요 거리, 이걸 우리는 반지름이야 라고 원래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원래 반지름이 이제 레디어스니까 R 이렇게 해서 쓸 거야, 그냥. 알겠죠? 근데 여러분, 원자 반지름은요,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요? 전자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몰라요.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지? 그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전자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지름을 이렇게 정합니다. 자, 원자 두 개가 분자 하나를 형성을 했다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 수소 분자입니다 라고 하면 수소 원자 핵에서 수소 원자 핵까지 전자의 위치는 잡기가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원자 핵은 위치 잡기가 좀 편하죠. 전자처럼 불규칙하게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자 핵에서 원자 핵까지의 거리를 구합니다. 이걸 우리는 핵 간거리라고 그래요. 핵 사이의 거리니까 핵간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간거리를 만약 A야 라고 한다면 이 핵간거리의 절반, 이거를 원자 반지름으로 정한다. 이해하셨죠? 됐지? 자, 볼게요, 여러분. 만약 그래프로 문제가 나오면 땡큐죠. 자, X축, 이거는 핵간거리. 자, Y축은 에너지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프의 모양이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는 수소 원자로 존재할 때, 얘가 여러분 H2 수소 분자로 존재할 때입니다.
수소 분자의 핵간거리 여기는 얼마가 돼주냐면 여기에 74 피코미터가 됩니다. 그 수소의 원자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74 피코미터를 2로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의 원자 반지름은 37 피코미터다. 참고로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를 나타내 주는 거야. 엄청 작죠? 어? 괜찮지, 그치? 됐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냥 이렇게 그래프 주어지면 그냥 2로만 나누면 돼. 그래서 이걸 잘 안 물어봐. 너무 단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많이 물어보냐면 상대적인 크기 비교하는 방법, 이거를 많이 물어봐요. 상대적 크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작은가요? 이런 서로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지. 그죠? 바로는 우리가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때 첫 번째 뭘 먼저 비교해 주는 게 좋냐면 전자 껍질의 수, 이걸 먼저 비교해 주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껍질이 많으면 반지름이 좀 뭐하겠죠? 더 크겠다. 우리가 옷을 많이 껴입으면 몸집이 커 보이는 것처럼. 무슨 얘기겠죠, 그렇죠? 자, 보통 여러분 전자 껍질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 일단은 같은 족, 족이라고 쓰는 거예요. 같은 족. 자, 리튬, 나트륨, 칼륨. 껍질 2개, 3개, 4개 이렇게 됩니다. 껍질이 많을수록 반지름이 뭐 한다? 커진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자,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핵전하량. 이걸로 비교해 줍니다. 자, 핵전하량은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개수에 비례하는 겁니다. 자, 보통 여러분 핵전하량으로 비교할 때는 같은 주기에서 비교해 줍니다. 같은 주기는 뭐가 같은 거예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알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있으면 자, 플로린 쪽으로 갈수록 껍질은 다 2개씩인데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가 점점 많아져요. 양성자 수가 많아질수록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은 이 중에 누가 제일 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리튬 쪽으로 갈수록 더 크다. 플로린은 양성자가 많아서 전자를 안으로 모아니까 더 많이 끌어당기니까.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여기 잠깐 보세요. 주기율표 이렇게 있으면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가 많아집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양성자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그 이유는 껍질은 많아지고 핵전하는 뭐하니까? 작아지니까. 됐지? 자, 다음 금속과 비금속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 여기 보시죠. 자, 금속 원소와 이렇게 비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자일 때와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죠. 여기 볼까요, 여러분? NA가 있고 NA 플러스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나트륨 원자는요, 껍질이 3개짜리입니다. 나트륨 이온은 껍질이 2개만 남아요. 가장 바깥쪽 전자를 버리니까. 그럼 반지름은 누구일 때 더 크다? 원자일 때가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하라 라고 하면 이게 1보다 뭐하다? 1보다 작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분모가 더 크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비금속의 원자와 이온이 됐을 때 비금속은 여러분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됩니다. 자, 만약 Cl과 Cl-가 있다라고 가정해 주면요. 얘도 껍질이 3개짜리, 얘도 껍질이 3개짜리입니다.
양성전은 둘 다 17개씩 동일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전자가 2개, 8개, 7개, 얘는 전자가 2개, 8개, 8개 이렇게 돼요. 전자만 더 많아요. 전자가 많아지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세집니다. 알겠죠? 그죠? 전자 간의 반발력이 세지니까 이 반지름이 누가 더 크겠죠, 여러분? 이온일 때의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얘는 1보다 뭐하게? 1보다 크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이거 비교하는 거 문제 많이 녹아있어. 이 자체만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반지름은 끝납니다.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비교. 등전자 이온은 말 그대로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질소가 이온이 됐을 때 산소, 그 다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자, 얘네가 이온이 되면요. 전자가 다 몇 개짜리들입니까? 다 10개짜리 전부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됩니다. 껍질이 다 2개짜리가 되는 거죠. 껍질수가 같으니까 양성자가 뭐 할수록 양성자가 적을수록 이온 반지름이 뭐 할 것이다? 더 크게 나타날 거다. 누가 제일 크겠죠? 이 중에 여러분? 질소가 제일 크게 나타납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3, 4주기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인, 황, 염화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 자, 얘네가 이온이 됐을 때는 전부 다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얘는 양성자가요. 15, 16, 17, 19, 20. 자, 핵전해가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난다. 얘도 많이 써먹죠, 여러분. 그치, 그치? 괜찮죠? 오케이. 다 적었나? 이제 이온 에너지에 대해서 좀 해줄게요. 포인트, 여러분, 유효액전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전자 껍질 수가 많을수록 핵전화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알겠지? 금속은 원자일 때 반지름이 크고 비금속은 이온일 때 반지름이 크다.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온 에너지 자, 이온 에너지는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줘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기 칠판 보시죠. 만약에 나트륨이 있으면 나트륨에다 에너지를 줘서 얘를 나트륨 이온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나트륨의 이온 에너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만약 플로린의 이온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린에다가 에너지를 줘서 얘를 양이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플로린의 이온화 에너지가 됩니다. 쌤, 원래 플로린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줘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이건 비금속이건 이온 에너지란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그럼 봐봐요. 얘는 원래 전자를 잘 일러내고, 그지? 얘는 전자를 잘 얻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온 에너지가 얘는 전자 뜨기가 좀 쉬울 거고 얘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효 핵전화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도 대체로 뭐한다? 커집니다. 그죠? 근데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존재한다. 알겠지? 이제 그게 어딘지를 외워놔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죠. 자, 한 가지만 할까요? 리튬, 베릴륨, 둥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리튬, 베릴륨, 둥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여기는 네온. 자, Y축은 여기는 에너지입니다. 리튬의 이온 에너지. 베릴륨 좀 더 커요. 둥소 살짝 내려와. 탄소, 질소, 산소 살짝 내려오고 플로린, 네온
이런 식으로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외가 나타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가 예외냐면 베릴륨과 붕소 여기 예외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질소와 산소 여기도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적용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 베릴륨과 붕소, 질소와 산소. 이게 저희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UH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래 UH 하나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커져야 되는 안 맞죠. UH 하나랑 이온 에너지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지? UH 하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 한다 그냥 커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럼 쌤 그러면 왜 봉소가 베릴륨보다 UH는 더 큰 것 같은데 왜 이온에서 더 작은 겁니까? 자, 수능에서는 저 이유를 안 물어봅니다. 왜? 검증을 못했어요. 근데 내신은 혹시 몰라서 자, 언급만 하고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릴륨은 전자 배치가 1S에 2개, 2S에 2개입니다. 그죠? 동소는요, 얘는 전자 배치가 1S에 2개, 2S에 2개, EP 하나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원자핵이 있어요. K 껍질, L 껍질. 여기를 무한대 껍질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ES가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좀 더 낮으니까 원자핵이 좀 더 가깝고 EP가 원자핵에서 좀 더 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EP에서 전자를 뜯는 게 ES에서 전자를 뜯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겠다. EP가 더 어디에 있으니까 더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실험으로 저를 확인을 못 해봤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여러분 자 붕소가 베릴륨보다 전자를 뜯기 쉬운 이유를 써봐라 라고 하면 붕소의 마지막 전자가 EP에 있고 베릴륨의 마지막 전자는 ES에 있는데 E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ES보다 뭐하니까 더 크니까 전자 뜯기가 쉬울 거다 이렇게 유추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내는 쌤들이 가끔 계시니까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여러분 질소랑 산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는 여러분 1S에 2개, 2S에 2개, EP에 3개 이렇게 들어가고요. 산소는 1S에 2개, 2S에 2개, EP에 4개가 들어갑니다. P 오비탈만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P 오비탈만 보겠습니다. 자 P 오비탈 이렇게 3개 이렇게 있죠. 자 P의 3개는요 전자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산소는 이런 식으로 전자가 들어가 있죠. 맞죠 여러분? 자 산소가 왜 질소보다 UH 전하는 큰데 전자를 뜯기가 더 쉬운 걸까? 자 그걸 설명하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같은 오비탈에 들어있는 이 두 개의 전자 이 두 개의 전자 간에 서로 뭐가 작용할 거다? 반발력이 작용할 거다. 이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산소가 질소보다 전자를 뜯기가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검증이 되진 않았다. 그래서 수능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혹시 학교 내신에 만약 나오면 베릴륨과 붕소에서는 이유를 뭐를 쓰라고 여러분?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 이걸 써주시면 되고 만약 질소랑 산소에서 예외가 나타나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거는 전자 간 뭐의 차이다? 전자 간 반발력의 차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여러분 순차 이온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게요. 졸지 마. 왜 이렇게 졸아? 피곤 애들은 좀 참어. 자, 여러분 순차 이온 에너지는요 말 그대로 순서대로 차례대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란 뜻입니다. 여기 많이 예를 들면 자 리튬이 있어요. 리튬은 전자 두 개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자 E1, E2, E3까지 있는 거야. 제1, 제2, 제3까지 있어요. 제1은 여기 있는 전자를 뜯는 게 제1이야. 제2는 안쪽 껍질에서 이 전자를 뜯는 게 제2야. 제3은
그 옆에 있는 전자를 마저 뜯어내는 게 제3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순차 이온 에너지는 전자를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뭐가 점점 줄어? 응? 가려막기 효과가 점점 줄어. 전자가 줄니까. 그럼 전자가 느끼는 유효일자는 점점 커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전자가 받는 핵전화가 점점 커지니까 그만큼 전자 뜯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순차는 예외 없이 무조건 증가하는 거야, 얘들아. 감소하는 경우는 없어. 한 원자에서. 순차 이온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한다. 근데 리튬은 여러분 제1과 제2가 차이가 근데 좀 많이 나더라. 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껍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껍질이 달라질 때 이온 에너지가 급증하게 됩니다. 급증. 알겠죠? 자, 베릴륨도 한번 해볼까요? 자, 베릴륨. 얘는 원자 번호 4번이야. 전자가 둘둘 이렇게 있어요. 얘는 제1, 제2, 제3, 제4까지 있어. 순차는 무조건 증가해. 알겠죠? 얘는 어디가 많이 커지냐면 제2와 제3 여기가 차이가 많이 나. 왜? 이때 껍질이 달라지니까. 응? 이해했죠 여러분? 괜찮죠?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칠판 봐봐. 여러분 요거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3주기 갑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자,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내가 이온 에너지 큰 순서대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온 에너지를 비교해라. 이거는 제일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제일 큰 게 누구냐면 아르곤이 제일 큽니다. 아르곤 1등. 두 번째가 누가 큽니까 여러분? 염소가 큽니다. 그 다음 인과 황은 뒤집히니까 인이 크고 그 다음이 황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이번에는 규소가 큽니다. 그 다음 마그네슘이 크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누가 되냐면 나트륨이 됩니다. 오케이? 2주기하고 3주기는 변화가 동일합니다. 어? 어제 시험에 나오면 맨날 2, 3주기가 나오니까 이거 대소관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만약 문제에서 여러분, 자, 칠판 보시죠.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있는데, 자, 그냥 이 원을 비교하라 라고 하면, 봐봐요. 이 원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고 여러분? 마그네슘이 더 큽니다. 만약 이 투를 비교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 잘 들어야 돼. 이 원은 마그네슘 자리랑 알루미늄 자리라고 한다면 이 투는 얘는 나트륨 위치, 얘는 마그네슘 위치를 비교하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갑니까? 마그네슘에서 두 번째 전자를 뜯을 때는 전자 배치가 나트륨과 같은 전자 배치로 돼 있잖아요. 전자는 이렇으니까 알루미늄에서 두 번째 전자를 뜯을 때는 마그네슘 위치에서 전자를 뜯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2는 누가 더 크냐면 알루미늄이 더 큽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여러분 자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이원분의 E2를 비교하라. 누구랑 누구?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원자의 이원분의 E2 제1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2 이온 에너지 그 비율을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나오면 자 선생님이 하는 거 보세요. 여기는 마그네슘, 여기는 알루미늄으로 생각하시고 여기는 나트륨, 여기를 마그네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끼리 먼저 비교해 볼게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얘가 더 큽니다. 나트륨과 마그네슘, 나트륨이 더 작습니다. 그럼 마그네슘은 알루미늄보다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아요. 그러니까 이원분의 2 누가 더 크겠다? 알루미늄이 더 커야 된다. 어? 이해하셨어요? 이거 비교하는 방법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아, 큰일 났다. 여러분.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에이, 그래. 아니, 이게 알루미늄이랑 규소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이원분의 E2를 비교해봐라. 라고 하면, 자, E1은 알루미늄 위치, 여기는 규소 위치. E2는 마그네슘 위치, 얘가 알루미늄 위치 이렇게 갑니다. 자, 여러분. 제1 이온 에너지는 어느 자리 더 크냐면 규소 자리가 더 큽니다. 제2는 알루미늄 자리가 마그네슘이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2원분의 2투는 누가 더 크다? 알루미늄이 더 커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 저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애들 저거 막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일이 더 커져요.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해. 알겠지? 이걸 비교하면 바로 나와. 그러니까 꼭 이원분의 이 2가 아니라 막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라. 이 원분의 이 포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그럼 저 일일이 그래프 그릴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는 그러면 이 원은 알루미늄 자리. 알루미늄에서 네 번째 전자는 네온 위치에서 뜯는 거야. 그렇잖아. 그죠? 얘는 여러분 여기는 이 원은 교소 자리. 네 번째 전자는 나트륨 위치에서 뜯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원은 둘 중에 얘가 더 작고 이 투는 얘가 훨씬 더 커요. 네온 위치니까. 당연히 이 원은 F는 누가 더 클 거다? 알루미늄이 더 클 거야. 이렇게. 위치로만 바로바로 비교해 주면 돼. 알겠지? 됐죠? 오케이. 우리 잠깐만. 제가 지금 화장실 갔다 오려면 빨리 갔다 와. 안 되겠다. 너무 졸아가지고. 빨리 잠 좀 깨고 와. 이거밖에 없어? 이제 풀어보자. 우리 지난번에 문제 어디까지 풀었었니? 지난번에 문제 어디까지 풀었니? 여기 아마 오비탈과 관련된 문제 풀어야 될 게 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다 안 풀었던 것 같은데. 28번 풀어야 돼? 뭐야? 채윤 어디 갔어? 아직 안 들어왔어? 아, 진짜? 그러면 28번 좀 풀다가 채윤이 똥 싸고 오면 뒤에 오늘 배운 거 문제 풀자. 생리적인 건 어쩔 수 없죠. 28번 해야 돼? 네, 28번 하면 돼? 저기 봐봐, 여러분. 자, 주양자수가 1인가? 이런 주양자수 1인 게 누굽니까? 1s. 자, 전자가 들어있는 부양자수가 1인 거는 이거는 EPX, 이거는 ES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지? 1s, EPX, ES 답은 2번. 괜찮죠? 설마 이거 주양자수, 부양자수 아직 안 되지 않았겠지? 자, 원자번호 연속인 3주기 바닥선택 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3주기는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교소, 인, 황, 염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S의 전자가요. 나트륨만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나머지는 다 얼마다? 6이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에 P의 전자가 6개 여기는 6, 7, 8, 9, 10, 11 이렇게 된다. 그죠? 이 마그네슘부터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SO의 P가 무조건 커져요. 그죠? 근데 여기는 내려갔다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가가 무조건 누굴 수밖에 없어, 여러분. 가가 무조건 나트륨일 수밖에 없어요. 설마 이해하셨죠? n이 얼마가 됩니다? n은 11이야. 얘는 마그네슘이고 마그네슘은 X는 P의 전자 똑같이 됐으니까 X가 1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에 X는 1 이렇게 들어가고. 자, 다해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인 13번 알루미늄은 오비탈 몇 개짜리? 7개짜리. 그지? 내가 여러분 오비탈 수 넣을 때 이거 알아두라 그랬지? 방, 탄, 알, 지. 그지? 3, 4, 7, 8. 꼭 기억해놔. 3, 4, 7, 8. 자, 홀전자는 라가 가보다 크다는 교소입니다. 교소는 홀전자 2개. 나트륨 홀전자 1개. 그러니까 라가 가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니은디귿.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해하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일단 뒤로 와봐. 오늘 한 거 좀 써먹어야 되니까 까먹기 전에 개념을 좀 다져야 돼서 여러분 어디를 먼저 봐주시냐면 46페이지 좀 먼저 봐주세요. 46페이지. 자, 46페이지 41번.
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와 유해액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헬륨 이온. 자, 헬륨 이온은 원래 헬륨이 전자 2개짜리인데 헬륨 1가 양이온이 되면 전자 하나를 버렸으니까 이제 전자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한 개밖에 없죠.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자 배치가 수소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1S보다는 2S 큰 게 맞는데 2S랑 2P는 에너지 순위가 이제 뭐하다? 같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소를 따라가는 거야. 수소처럼 됐으니까 기원 틀린 거예요. 수소 원자 에너지 순위는 그쵸 여러분? 주양자 수가 결정을 하죠. 자, 원자과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유효 핵전에는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유해액전화 나타나는 이유인 가려막기 효과는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아니라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맞는 건 니은과 디귿. 괜찮나요? 오케이. 자, 다음 42번. A가 수소야. 자, B는 여러분 산소입니다. 산소는요, 네, E-가 되죠. 원자과 전자 C는 1개짜리, A도 1개짜리니까 말이 안 되네요. 자, 유해액전화는 B가 C보다 크다. 같은 쪽에는 오른쪽에 있는 게 유해액전화가 더 크다. 그러니까 기억 디귿. 자, 43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A와 C의 유해액전화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가요. 얘는 10개짜리, 얘는 11개짜리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죠? 자, 다음 A의 유해액전화는 B의 유효액전화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A가 얘는 껍질 2개짜리, 얘는 세 번째 껍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큰 거 맞아요. 양성자가 많다 무조건 더 센 게 아니야. 껍질도 봐야죠. 아니면 A를 여러분 이거 네온인 거 알지? 네온이랑 나트륨의 유해액전화 비교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C의 유해액전화는 B의 유효액전화보다 크다. 같은 원자에서 C가 더 안쪽 껍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유해액전화가 더 크겠죠. 그치? 자, D의 유해액전화는 B의 유효액전화보다 크다. 여러분, 얘는 마그네슘입니다. 나트륨과 마그네슘 중에 유해액전화 누가 더 큽니다. 마그네슘이 더 크다. 그러니까 D가 B보다 클 것이다.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자, B로. 자, 44번. 자, 여러분, 제일 이온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소는요.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왜? 그만큼 원자 반지름이 커지고 유해액전화가 작아진 효과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라 19번이 되는 거죠. 자, 금속중입니다. 금속중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거. 얘네는 비금속입니다. 이거 둘 중에는 원자 반지름이 다가 더 작죠. 나트륨 11번. 이렇게. 자, 비금속 중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전화가 큰 거. 가와 나 중에는 나가 더 크잖아요. 이게 몇 번 여러분? 요거는 9번. 이렇게 됩니다. 다 더해주면 39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괜찮지? 내지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된 거지? 오케이. 그래서 45번 가볼게요. 바닥 상태 이중인 원자 간환자가 있습니다. 간인 P의 전자 5개짜리 플로린, P의 전자 3개짜리는 여러분 질소, 질소는 홀전자가 3개입니다. P의 전자 2개짜리는 탄소, 얘는 홀전자 2개 이렇게 들어가죠. 그치? A 플러스 U는 뭐가 되십니다? 5가 되십니다. 가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퓨비탈 수죠. 플로린은 EP 3개를 건드리죠. 자, 다음 유해액전화는 나가 다보다 크다. 질소가 탄소보다 같은 쪽인데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유해액전화 더 크다. 기니디 다 맞는 거 됐죠? 자, 46번 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과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 크기를 나타내 준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원자 반지름이고요. 하나는 이온 반지름. 그리고 이게 원자 번호 순인데 18조 원소는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가 3주기, 여기를 2주기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흐름이 달라지니까. 그쵸?
지금 여러분 요 사이를 경계로 꺾이지 않습니까? 흐름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죠. 3주기 앞에 여기는 나트륨이 됩니다. 시작이니까요.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금속이라서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가가 원자 반지름, 나는 이온 반지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그지? 자, 이게 질소, 산소, 여기는 플로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볼게요, 여러분. A랑 B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자,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2주, B는 3주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온일 때의 반지름이잖아요. 이온일 때는 다 껍질이 두 개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A랑 B의 전자 껍질 수는 같다. 괜찮지? 자, 다음 A와 C로 이루어진 화합물은 CA가 됩니다. 여러분 봐. C가 마그네슘, A가 산소입니다. MgO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맞죠. 그치? 자, 다음 가는 이온 반지름 아니죠. 그죠? 가가 원자 반지름, 나가 이온 반지름이 돼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건 여러분 47번. 자, 플로리나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자, 플로린과 나트륨의 원자 또는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 보자, 여러분. 자, 기억은 틀렸죠, 그죠? 원자보다는 음이온일 때 반지름이 더 큽니다. 전자 반발력이 더 커지니까. 자, 다음. 자, 금속은 원자일 때가 반지름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 플로리나 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등전자 이온이잖아요. 핵전화가 작은 플로린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만 맞는 거. 됐지? 이게 지금 기본기야, 기본기. 자, 48번 응용 문제는 뒤로 가야지 응용 문제가 나와. A는 여러분 얘는 2주기 원소인데요. 여기 보시죠. 제5와 제6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 5개짜리입니다. 원자과 전자 5개짜리 얘는 누구로 가면 되겠네요, 여러분? 얘는 질소다. 그죠? B는 자 제6과 제7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원자과 전자가 6개짜리. 얘는 누가 돼주는 거죠? 이거는 산소가 되는 겁니다. 자, 원자 반지름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같은 주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니까 말이 안 되죠. 홀전자는 질소가 3개, 산소가 2개니까 A가 B보다 뭐하다? 많다. 보기 되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기체 상태 원자 A에서 전자 3개를 뜯어내려면 자, 1.4 더하기 2.9 더하기 4.6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4.9는 자, 어디에서 A에서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인 거지. 세 개를 뜯을 때는 1.4 더하기 2.9 더하기 4.6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틀린 거예요. 됐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49번. 자, 원자번호가 연속으로 증가하는 원자 ABCD 제1 및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 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C를 한번 보시죠. 제1과 제2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보이죠, 여러분? 얘는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 1개짜리다. 원자 번호가 연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러면 2, 3주기니까 나트륨인 거죠. 그치? 그 여기 보면 18쪽을 제외하겠다 이런 표현이 없잖아. 그죠? 얘는 뭐가 됩니다? 네온. 요거는 플로린, 얘는 Mg, 마그네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A와 D는 2대1의 비율로 결합해서 자 A랑 D, 자 이러면 A가 플로린, D가 마그네슘, 그죠? MgF2, D2를 만들 수 있죠.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은요, A의 이온이 D의 이온보다 작다. A 이온이 더 커야 됩니다. 괜찮지, 그지? 자, C의 제2이온 에너지는 3s 오비탈에서 전자를 뜯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트륨의 제 두 번째 전자는요, 이 P에서 뜯어내야죠. 첫 번째 전자가 3s고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기억만 맞는 거죠. 됐습니까? 자, 50번. N은 주양자수, L은 부양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온 오비탈 중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을 기억이라고 하겠다.
자, 이주기라고 돼 있어, 여러분. 아니, 이주기는 그러면 전자배치가 여러분 1s, 2s, 2p니까 n 플러스 l이 1. 여기는 2.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3.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지? 그럼 봐봐요, 여러분. Z부터 따질까요? 자, Z는 아니 1s나 2s의 전자가 3개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Z는 2p의 전자 3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누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질소 이렇게 들어가 줘야죠. 이해하셨습니까? 얘는 질소야 이렇게. 자, 이 자리는 여러분 자 1s 이거 봐봐. 여러분 M 들어있는 전자수입니다. 그러니까 Y는 2주기라고 돼 있으니까 ES에 2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EP에 몇 개가 들어가거나 EP에 2개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ES에 2개든 EP에 2개든 누가 있습니까? ES에 2개는 베릴륨이 들어가고 EP에 2개는 탄소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개씩 들어간 건 누가 있냐면 이중이니까 기본적으로 ES는 들어가야 돼 여러분. 리튬 하나 있을 것이고 그죠? EP 하나 들어간 게 누가 있습니까? 붕소가 있을 것이고 괜찮나요? 오케이. 자 다음 여기 보시죠 여러분. 아니 그러면 자 리튬이랑 붕소는 괜찮은데 요걸 잡아줘야지. Y가 베릴륨이냐 탄소냐를 잡아줘야 되는데 탄소면 된다 안 된다? 탄소는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유효 핵전화 때문에 안 된다. 그지? 유핵전화가 같은 주기는 어디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야 된다. 자, 지금 보니까 동소의 유핵전화가 탄소의 유효 핵전화보다 크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탄소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상하게 했어? 어. 대답은 뇌인데 이렇게 표정은 이해를 못한 표정이지? 된 거 맞죠? 자, 볼게요, 여러분. 자, Y는 탄소입니다. 안 돼. 탄소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됐지? 자, 다음 원자 반지름은 X가 Z보다 큽니다. 네, 더 커요. 전기 음성도는 Y가 W보다 큽니다. 전기 음성도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니긴 한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집니다. 전기 음성도가. 자,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W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니은만 맞아요. 됐습니까? 자, 뒤로. 자, 51번 보겠습니다. 자, 원자 ABCD 원자 반지름을 나타내 준 거고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쓰는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여러분 7, 8, 9 금속입니까? 비금속입니까? 비금속이죠. 11과 12는 아니 감기 기운이 올라오려고 하는 건데 얘는 금속이야. 그치? 지금 보면 여러분 ABC를 3개가 따로 놀잖아. 얘는 ABC를 누구로 봐? 비금속. D랑 E를 금속으로 봐. 그러니까 원자 반을 제일 큰 거 요거지? 나트륨. 요거는 마그네슘. 그죠?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들어가 주문들 이해하셨죠? 됐습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크다는 말이 안 되고 그치? 자 유해액 전환인 D가 E보다 크다. D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크겠죠. 그치? 제2이온 에너지는 B가 C보다 크다. 산소의 제2는 질소 자리야. 질소의 제2는 탄소 자리야. 어디가 더 전자 뜯기가 힘들어? 질소 자리도 뜯기 힘들어. 그러니까 제2는 B가 C보다 큰 게 맞는 거야. 제1은 누가 더 크고? 질소와 산소 중에 제1. 그건 질소가 더 커야 되는 거 알지? 이 2는 산소가 질소보다 크지만 이 1은 질소가 산소보다 커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뒤로 가자. 자, 그럼 52번 보겠습니다. 자,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자, A, B, C, D를 같은 주기로 분류하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 크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문제 여러분 틀리기 되게 쉬워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원소를 배열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는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볼까요, 여러분? 자,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제일 큰 게 누구다? 원자반 제일 큰 거 나트륨. 이게 제일 큽니다. 오케이? 그 두 번째로 큰 게 누구겠습니까? 마그네슘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놀라울 만한 사실 하나 알려줄게요. 세 번째로 큰 게 알루미늄일 것 같죠? 아니에요. 리튬이 더 큽니다. 알겠지? 그 다음 요거 B는 알루미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작은 게 누가 되고요? A가 베릴륨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 이주기 원소가 누구랑 누가 이주기 원소 됩니다. A랑 C가 이주기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로 오른 것은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냐면 가에 A랑 C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답지를 보면 1번은 A랑 C라고 되어 있고 3번은 C랑 A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틀려요. 어쩌어찌해서 2주기가 A씨라는 건 찾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1번하고 확 넘어간단 말이죠. 봐봐 여러분.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원소를 배열하겠다. 그러면 A랑 C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어?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데 원자 번호가 누가 더 큽니까? A랑 C 중에 A가 더 크죠? 그러니까 답이 CA 그래서 답이 3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번에서 틀린 애들 무지하게 많아. 자, 그 다음 봐봐. 아니, 쌤. 알루미늄은 얘는 껍질이 3개고요. 리튬은 껍질이 2개밖에 안 되는데 왜 리튬이 반지름이 더 큰 겁니까? 핵전화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리튬은 여러분 껍질은 2개지만 양성자가 몇 개밖에 없고 3개밖에 없고 알루미늄은 껍질은 3개지만 양성자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13개를 가지고 있다. 알루미늄은 옷을 3겹을 입긴 했는데 타이트한 옷을 3겹을 입은 거고 리튬은 헐렁한 옷을 2겹을 입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껍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핵전화가 작으면 원자 반전이 뭐 할 수도 있다?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 B하고 D 만약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일반적 생각으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죠? 얘를 뭐 리튬, 얘를 베릴륨을 했다면, 리튬이 D가, 그지? B가 2주기인데 여기 3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상함을 느낄 거예요. 껍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반지름이 크지는 않더라. 알겠죠? 요 예외를 미리 알고 내가 문제를 푸는 거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 천지 차이죠. 방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치? 그래서, 리튬이 누구보다 알루미늄보다 실제 원자 반지름이 뭐하구나? 더 크구나.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껍질이 많다고 무조건 더 반지름이 큰 게 아니에요. 괜찮죠, 여러분? 실제로 3주기에서 있잖아. 리튬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3주기 원소는 나트륨과 마그네슘 2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알루미늄, 교소인 얘네는 다 리튬보다 다 작아요. 알겠지? 이거 하나 기억해놔. 자, 여러분. 이거 딱 한 문제만 더 하시죠. 53번. 자, 원소 WSOZ가 있습니다. 얘는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하나고요.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가 전자수는요. W, X, Y 순이 되고요. 기억관이는 각각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 하나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YZ가 같은 패턴으로 놀아요. 그죠?
그 여기 보면 또 W랑 X는 또 같은 패턴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W랑 X가 뭐가 많잖아요. 원자과 전자가 많으니까 W와 X를 비금속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W는 X, W를 플로린, X를 산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러분 플로린은 산소보다 뭐도 작아요. 원자 반지름도 작고 이음 반지름도 작아요. 그러면 내가 W랑 X를 비금속으로 봤으니까 Y랑 Z는 금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비금속이 더 큰 게 그게 뭐가 되겠죠, 여러분? 이온 반지름이야 라고 봐줘야 되고요. 금속이 더 큰 거는 요거는 원자 반지름이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원자 반지름 누가 제일 클 거란 말이에요? 나트륨이 제일 크니까 Z가 나트륨, Y는 Mg, 마그네슘 이렇게. 자, X가 산소, W가 플로린 이렇게 들어가고요. Z는 Na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큰 틀을 먼저 잡고 가는 게 좋은데 기억은 이온이 아니라 원자 반지름이 돼줘야 돼요. W와 X는 같은 주기 원소입니다. 그죠? 같은 이주기 원소가 돼야 돼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에는 Z가 Y보다 크다.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유효액전화 마그네슘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만 맞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그 뒤에 있는 거 문제 다 풀어야 됩니다, 이제. 알겠죠? 책 다 끝내오셔야 돼. 그래야 다음 주에 얼른 질문 받고, 이제 1단원 문제 풀고, 2단원 문제 풀고 더 줄게요.